주식하는 남자 큰이입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당일 전략 1월 14일 시나리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은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크게 얻는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습관입니다. 난 이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규칙은 모든 형태의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거나 돕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은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실패를 주도하는 원인일 뿐이죠. 앤드류 카네기가 한 얘기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들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사심없이 봉사하라. 그러면 당신의 가장 고귀한 목표와 인생의 목적 달성을 향해 한 채 오차도 없이 당신을 안내해주는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좋은 문구로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하는 것들은요, 몸값 32조, 쿠팡 2분기쯤 나스닥 상장, IPO 급한 이유 4가지. 제가 여행 간 4일 동안 새로운 이제 메가 이슈가 급부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1위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강한 재료가 발생을 했다. 1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심사는 상장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쿠팡은 그동안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스닥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올 3월 중에 상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동방인데 동방은 연점상을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요. 워낙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2등주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략 필터링 종목은 KTH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상은 KTH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 맞는 조건값이 나오게 되면은 장중에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성향은 데이 트레이딩이고요. 단기 수익 약 3일 이내 청산 예정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2에서 10% 유연성 있게 상황에 맞는 유연성 20절을 할 예정입니다. 손절은 움직임이 둔화되고 상승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유연성 있는 손절을 할 거고 예상 비중은 40% 정도를 실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 접종 미국 50대 의사 사망 세변이 2종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관련 재료가 굉장히 강한 힘을 보이질 않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유나이티드 제약을 1월 들어가지고 첫 손실이 나왔어요. 여행지에서 손절을 했는데 재료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강하지 않을 재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식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라갈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일단 내용을 정리하고 보면은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의사가 사망해서 미국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2종이 발견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화두를 일으키는 것에 비해서 주가 반응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감염자가 나와야 되나 싶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환자 발생은 주가 상승 재료로서는 버려서는 안 되는 칸입니다. 그래서 공약 필터링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성향 목표 수익률 손절은 위와 상등 예상 비중을 한 단계 낮춰서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 결정한 것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수주잔고 150조 이상을 확보한 가운데 연간 3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규모 투자 자금을 적게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2차전지 부품 생산을 전담하는 자회사는 신성 오토모티브와 신성 ST가 있다. 신성 델타테크의 2차전지 주요 고객사는 LG화학이다. 마그나사 이슈가 강력한 이슈인 만큼 박스 구간을 형성하고 새로운 구간을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매매 거래 관점으로 보기에 적합합니다. 마그나사가 지속적으로 그 헤드라이트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이제 현대 애플카 이슈니
그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다시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략 필터링 종목으로는 신성 델타티코고요. 성향 목표 수익률 손절 예상 비중을 위에 상동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디지털 뉴딜 12조 7천억 투입을 했습니다. 국민 체감 성과 높입니다. 정부가 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에 12조 7천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3조 5천억보다 3배 이상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댐을 고도화하고 하천항망 등 사회 간접 자본, SOC,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 궁극적으로 국민 체감을 높인다는 게 목표입니다. 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의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합니다. 제가 로브스타를 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거래를 여행지에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률은 한 5%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조건값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상승 추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수익을 손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제 판단이 너무 잘못됐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재료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강한 이슈인데 제가 진입한 자리가 좀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한 2%,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일단 비중은 저는 한 절반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절반 정도를 줄여놨고 1월 들어가지고 로고스트하고 유나이트 제약에 처음으로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로고스타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시 신규 진입 다 정리하고 신규 진입을 하던가 요거는 상황에 맞게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 8% 폭등했다. 머스크 세계 최대 부호 올랐다. 테슬라 이슈는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필터링 종목으로는 우수 AMS를 했는데 우수 AMS는 사실 이제 테슬라로 제가 이제 링크를 엮긴 했지만은 현대차 그룹 이슈로 이제 묶는 게 사실 더 커요. 근데 일단은 테슬라로 묶자 이래가지고 테슬라로 묶었는데 현대차 관련 그룹주 이제로 이제 우수 AMS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상승이나 현대차 계열사들이 상승하는 거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수 AMS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진출 OTT 경쟁가요.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진입한다. 넷플릭스와 웨이브, 타밍 등 OTT 가입자 유치, 유지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M 라이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장기 수익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SM 라이프가 일단은 조금 상승한 추세라 가지고 조금 진입하기 부담스럽지 않나 단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값이 나오는 거를 볼 예정입니다. 요 예상 비중은 30%예요.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서 1위 달려. 자, 서울시장 보궐 이제 선거 후보자에서는 야권 지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요거는 지속적인 거래 관점이 되기 때문에 필터링 종목은 까뮤NC, 써니전자고요. 요거는 계속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상 비중은 30%에서 40%로 더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지속적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건이 나오면 계속 거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기 대권도 이재명 1위, 윤석열 2위, 이낙연 3위. 야당에선 대권 선호주자로 독보적인 1등입니다. 지속적인 시나리오에 매매 관점이 나오는 효자 종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야당에서 1위죠. 그래서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의 공략 필터링 종목입니다. 어제 서현이와로 좀 좋은 수익을 냈는데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서현이와가 제가 자동차 운전, 여행 복귀 중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출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고 나왔는데 굉장히 좀 간만에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윤석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매매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4일 당일 전략 시나리오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